혹시 강태진 씨 아니세요? 파크 골프계의 숨은 고수라고 하던데요. 제가요? 그냥 취미로 하는 건데요. 고수라니요. 말도 안 되죠. 30년의 시간을 함께한 아내를 떠나보낸 남자. 그리고 소문 속 위험한 여자라 불리던 그녀. 둘의 만남은 파크 골프장에서 시작된 기가 막힌 스토리의 시작이었다. 태진은 파크 골프 클럽을 천천히 들어올렸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잠시 멈춘 다음 부드럽게 스윙했습니다. 공이 푸른 잔디 위를 가로질러 홀 가까이 굴러갔습니다. 오늘도 좋은 샷이네. 자신에게 속삭인 말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말하는 듯이. 하지만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불현듯 가슴 한구석이 쓰려왔습니다. 이런 순간마다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파크 골프장은 평일 오전이라 한산했습니다. 멀리서 새소리만 들려왔고 가끔 다른 회원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태진에게 이곳은 숨통이 트이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10년 전 태진의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30년간 운영하던 건축사무소에서 퇴직 파티를 하던 날 아내 미경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퇴직의 기쁨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검은 상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이후 태진의 삶에서 색깔이 사라졌습니다. 태진아, 오늘도 일찍 나왔네.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태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성근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학창시절 친구인 성근은 태진이 이 파크 골프장에 발을 들이게 한 장본인이었습니다. 뭐 집에 있어봤자 벽이랑 대화하는 것보단 낫지. 태진의 말에 성근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래, 운동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좋은 거지. 오늘은 내가 이길 거다. 두 사람은 천천히 코스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태진은 파크 골프를 시작한 지 3년 정도 되었지만 타고난 집중력 덕분에 실력이 빠르게 늘었습니다. 건축 설계를 할 때의 그 꼼꼼함이 여기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인접한 코스에서 한 여성이 우아한 자세로 클럽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러운 곡선을 그리는 스윙, 햇살 아래 은은하게 빛나는 음발, 세련된 차림새. 태진은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순간 태진의 심장이 묘하게 뛰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낯설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성근도 그 여성을 발견하고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저 여자 누구지? 처음 보는 얼굴인데. 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새로운 회원인가 보네. 성근이 눈을 가늘게 뜨고 여성을 관찰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와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더니 태진의 팔을 툭 쳤습니다. 아, 저 사람이 윤희원이구나. 사무장님이 언급했던. 태진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아? 누군데? 성근은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요즘 소문이 안 좋아. 들리는 말로는 골프 끝나고 남자들이랑 술도 마시고 돈 있는 남자들 꼬시는데 능하다더라고. 저 여자 완전 꽃뱀이라던데 좀 위험한 여자야. 태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여자를 향해 있던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런 소문이 사실이라면 관심을 두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녀의 우아한 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그래? 실력은 상당해 보이는데. 그것보다 태진아, 다음 홀로 가자. 점심시간 되기 전에 한 라운드 더 돌아야지. 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성근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윤희원의 부드러운 스윙이 그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진은 자신의 이상한 감정에 당혹스러웠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10년 동안 다른 여자에게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의 옷가지와 물건들이 그대로 있는 집에서 그는 여전히 미경과 함께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정막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가며 태진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아내와의 사진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파크 골프장에 예쁜 여자가 있었어. 사진 속 미경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10년 동안의 습관이었습니다.
내가 눈이 높아진 건 아닌데 괜히 마음이 흔들렸어. 미안해. 태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죄책감이 그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두는 것이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태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윤희원의 우아한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성근이 말한 소문도 맴돌았습니다. 그녀가 정말 그런 사람일까? 겉모습만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태진은 평소보다 일찍 파크 골프장으로 향했습니다. 왜 서두르는지 스스로도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골프백을 메고 코스로 향하는데 멀리서 그녀가 보였습니다. 윤희원은 혼자서 연습 스윙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진은 모른 척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녀가 고개를 들어 태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태진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윤희원이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태진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원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녀는 더 아름다웠습니다. 나이에 비해 피부가 고와 보였고 눈가의 주름은 웃음이 많은 사람임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혹시 강태진 씨 아니신가요? 태진은 놀랐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 네, 맞습니다만 어제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파크 골프계의 숨은 고수라고요. 윤혜원의 말에 태진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남들이 자신을 그렇게 부른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취미로 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보니까 스윙이 정말 멋지더라고요. 혹시 저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아직 초보라서요. 태진은 당황했습니다. 성근이 말한 소문이 떠올랐습니다. 돈 있는 남자들 꼬시는데 능하다더라고. 완전 꽃뱀이래. 그녀가 지금 자신을 꼬시려는 걸까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순수해 보였습니다. 제가 가르칠 만한 실력은 아닌데요. 부탁드려요. 다른 분들은 너무 빨리 설명해서 이해하기 어려웠거든요. 강 선생님은 차분해 보이셔서. 강 선생님. 그 호칭이 왠지 기분 좋게 들렸습니다. 건축사무소를 운영할 때도 후배들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럼 간단한 것만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태진은 자신이 왜 이렇게 쉽게 수락했는지 의아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경고음이 울렸지만 가슴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푸른 잔디 위에서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진은 아직 모릅니다. 이 만남이 그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리고 윤혜원에 관한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다만 10년 만에 처음으로 태진의 가슴 속에서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손목을 너무 꺾지 마세요. 부드럽게 마치 물 흐르듯이. 태진은 혜원의 스윙 자세를 조심스럽게 교정해 주었습니다. 손이 닿을 듯 말 듯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녀에게서 은은하게 풍겨오는 꽃향기에 태진의 심장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파크 골프장에서의 첫 레슨 이후 어느덧 2주가 흘렀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골프 레슨이었지만 이제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이 태진의 일상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되었습니다. 아, 이렇게요? 혜원이 스윙을 해보이며 물었습니다. 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훨씬 좋아졌어요. 정말 금방 늘으시네요. 혜원의 얼굴에 뿌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가 태진의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꺼져 있던 난로에 불이 다시 피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강 선생님 덕분이에요. 정말 잘 가르치세요. 태진은 쑥스러움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찬이세요. 그냥 제가 배웠던 대로 알려드리는 것뿐인데. 두 사람의 레슨이 끝나고 클럽하우스 카페에서 차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어느새 자연스러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파크 골프, 그리고 차 한 잔. 태진의 단조로운 일상에 작은 활력이 생겼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파크 골프를 시작하셨어요? 혜원이 따뜻한 녹차를 홀짝이며 물었습니다. 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난 후 집에만 있자니 벽이 저를 압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학창시절 친구인 성근이 이곳으로 데려왔죠.
아내분이 혜원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10년 전 교통사고로 떠났어요. 태진의 목소리에서 아직도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당신은요, 가족이 있으신가요? 혜원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한순간 흐려졌습니다. 저도 혼자예요. 남편은 7년 전에 암으로 떠났어요. 딸 하나 있는데 캐나다에서 살고 있어요. 태진의 가슴에 묘한 동질감이 일었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의 공허함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힘드셨겠네요. 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원은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담긴 슬픔이 태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래도 꽃집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꽃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꽃집이요? 네, 시내 중심가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해요. 혜원의 꽃집이라고요. 한번 놀러 오세요. 태진은 그 초대가 단순한 사교적 제안인지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는지 고민했습니다. 성근이 말한 소문이 다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혜원의 맑은 눈빛은 그런 의심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럴게요. 꼭 한번 가볼게요. 약속을 한 지 사흘 만에 태진은 혜원의 꽃집을 찾았습니다. 시내 중심가의 작은 골목, 오래된 건물 1층에 자리한 작은 꽃집. 혜원의 꽃집이라는 간판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은은한 꽃향기가 태진을 반겼습니다. 온갖 종류의 꽃들이 색색의 향연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계절의 꽃, 외국에서 수입한 꽃, 화분에 심긴 작은 식물들까지. 그 공간은 마치 작은 정원 같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혜원이 카운터에서 손님을 맞이하다가 태진을 발견하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아, 강 선생님, 정말 오셨네요. 태진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약속드렸잖아요. 잠시만요. 이 손님 먼저 응대하고요. 혜원은 부케를 받으러 온 젊은 여성에게 예쁘게 포장된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그녀의 섬세한 손놀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치 꽃 한 송이 한 송이와 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손님이 떠나고 혜원은 태진에게 차를 대접했습니다. 가게 한쪽에 마련된 작은 테이블. 그곳에서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태진은 꽃집의 인테리어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건축사의 눈으로 보니 몇 가지 아쉬운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채광이 부족한 구석, 비효율적인 공간 배치, 노후된 벽체. 이 건물 꽤 오래됐네요. 혜원은 살짝 웃었습니다. 네, 20년 넘은 건물이에요. 가끔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기도 해요. 태진의 건축사 본능이 슬며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가 새는지 한번 볼까요? 그렇게 태진은 의자를 가져와 천장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곧 문제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방수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 방수 코팅이 벗겨졌네요. 제가 아는 좋은 업체가 있어요. 소개해드릴게요. 혜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동안 여러 업체에 문의했는데 다들 비용만 많이 부르고. 태진은 자신이 30년간 건축사로 일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혜원에게 말했습니다. 은퇴 전까지 운영했던 건축사무소, 설계했던 건물들, 그리고 건축에 대한 그의 열정. 와, 그런 대단한 일을 하셨군요. 혜원이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눈빛이, 어떤 눈빛요? 뭔가를 자세히 관찰하는 눈빛,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어요. 그냥 사물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속까지 들여다보는 것 같은. 태진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의 전문성을 알아봐 주었습니다. 아내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태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 공간, 조금만 손보면 훨씬 더 아름다워질 것 같아요. 혜원의 눈이 호기심으로 빛났습니다. 어떻게요? 저쪽 벽을 허물고 창을 크게 내면 자연광이 더 잘 들어올 거예요. 꽃들이 햇빛을 받으면 더 생기 있어 보일 테고요. 태진은 무의식적으로 손짓하며 설명했습니다. 마치 도면을 그리듯이.
그의 목소리에 오랜만에 열정이 실렸습니다.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런 느낌 오래전에 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혜원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간단한 스케치를 해볼게요. 그렇게 태진은 메모지를 꺼내 꽃집의 새로운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혜원은 그의 옆에 앉아 숨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어깨가 살짝 닿았지만 둘 다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요. 이 벽을 허물고 이 공간을 좀 더 넓게 활용하면 태진의 손끝에서 새로운 꽃집이 탄생했습니다. 혜원의 눈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정말 멋질 것 같아요.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겠죠? 태진은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생각보다는 적게 들 거예요. 제가 믿을 만한 업체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 순간 혜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진은 당황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뭐 잘못 말씀드렸나요? 혜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오랜만에 누군가 이렇게 제 공간에 관심을 가져주어서요. 남편이 떠난 후로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고 해결해야 했거든요. 태진의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습니다. 그 마음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혼자 남겨진 사람의 외로움, 작은 결정 하나에도 상의할 사람이 없는 그 공허함. 제가 도울게요. 태진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천천히 할 수 있는 만큼만요. 혜원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혜원의 꽃에 대한 사랑, 태진의 건축에 대한 열정, 서로의 과거, 그리고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어느새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꽃집 안으로 주황빛 물결을 흘려보냈습니다. 꽃들이 그 빛을 받아 더욱 화사하게 빛났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태진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저야말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즐거웠어요. 혜원이 태진을 문 앞까지 배웅했습니다. 그때 혜원이 작은 화분을 태진에게 건넸습니다. 작은 선물이에요. 라벤더예요. 잠이 안 올 때 옆에 두면 도움이 된대요. 태진은 라벤더 화분을 받아들었습니다. 자주색 작은 꽃들이 그를 반겼습니다. 가슴이 묘하게 따뜻해졌습니다. 고마워요. 소중히 키울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진의 걸음은 평소보다 가벼웠습니다. 한 손에는 라벤더 화분, 다른 손에는 혜원의 꽃집 리모델링을 위한 간단한 스케치, 그리고 가슴 속에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정막이 그를 맞이했지만 오늘은 그 정막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라벤더 화분을 창가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봄 햇살이 잘 드는 자리였습니다.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진은 속삭였습니다. 미경아, 오늘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 그녀도 나처럼 혼자야. 우리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야. 태진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죄책감은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는 그 무게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나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워도 될까? 밤하늘의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태진의 집 창가에 놓인 라벤더에서 은은한 향기가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비가 내리는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혜원과의 파크골프 레슨이 있는 날이었지만 이 비로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강 선생님, 저 혜원이에요. 오늘 비가 많이 오네요. 태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혜원의 목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오늘은 골프가 어려울 것 같아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제 꽃집에 오실래요? 커피 한 잔 대접하고 싶어요. 태진의 심장이 살짝 빨라졌습니다. 그럴게요. 1시간 후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태진은 창가에 놓인 라벤더 화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받았을 때보다 꽃이 더 활짝 피었습니다. 마치 태진의 마음처럼요. 비를 맞으며 꽃집으로 향하는 동안 태진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
뒤를 돌아봤지만 빗속에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꽃집에 도착하자 혜원이 환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비에 젖은 태진을 보고 서둘러 수건을 건넸습니다. 어머, 많이 맞으셨네요. 얼른 닦으세요. 태진은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꽃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지난번 그가 제안한 대로 일부 변화가 있었습니다. 선반 배치가 바뀌었고 작은 테이블이 창가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조금 바꿔봤어요. 선생님 말씀대로요. 태진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훨씬 좋아 보이네요. 두 사람은 창가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평화로웠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고 우산을 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키 큰 남자였습니다. 고급스러운 골프웨어를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값비싼 시계가 반짝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혜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자는 혜원을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태진의 눈에는 왠지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윤 사장님, 지난번에 주문한 꽃 좀 찾으러 왔습니다. 아, 김 회장님. 네, 준비해놨어요. 혜원은 카운터로 가서 포장된 꽃다발을 가져왔습니다. 태진은 그 남자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는 혜원의 행동 하나하나를 눈으로 좇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매처럼. 역시 윤 사장님이 만든 꽃다발은 특별해요. 당신처럼. 남자의 말투에 태진의 눈썹이 찡그려졌습니다. 너무 친근한 말투였습니다. 혜원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과찬이세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인데요. 남자는 태진을 힐끗 보더니 다시 혜원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파크 골프장에서 뵐 수 있겠죠? 글쎄요. 제가 스케줄을 봐야. 혜원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남자는 태진을 다시 한번 쳐다보더니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나가기 전 혜원에게 말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다음에 또 뵙죠. 문이 닫히고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진은 혜원의 표정이 굳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구세요? 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영석이라고 파크골프장 회원이에요. 지역에서 꽤 영향력 있는 사업가죠. 태진의 머릿속에 성근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돈 있는 남자들 꼬시는데 능하다더라고. 그 생각을 지우려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불편해 보이셨어요. 혜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좀 그래요. 계속 저한테 관심을 보이시는데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태진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그런 관심을 반기지 않는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불안감도 느꼈습니다. 다음 날 비가 그치고 태진은 파크 골프장에 나갔습니다. 혼자 연습을 하고 있는데 성근이 다가왔습니다. 태진아, 요즘 안 보이더라? 바쁜 일 있었어? 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뭐 그런 셈이지. 성근은 주위를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혹시 윤혜원이랑 자주 만나? 태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가끔 레슨해주고 그러는데 왜? 성근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조심해. 그 여자 소문이 안 좋아. 무슨 소문? 태진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여기 회원들 사이에서 그 여자가 돈 많은 남자들을 꼬드겨서 재산을 노린다는 소문이 파다해 특히 나이든 호라비들을 타겟으로 삼는데 태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이든 호라비, 그건 바로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근거는 태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작년에 홀로 사는 부동산 사장님이 그 여자한테 푹 빠져서 큰 돈을 쓴 모양이야. 결국 차이고 나서 그 사장님 우울증 걸렸대. 태진은 혜원의 맑은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런 소문이 사실일까요? 믿기 힘들었습니다. 증거도 없이 그런 소문 퍼뜨리면 안 되지. 성근은 태진의 반응에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어이 설마 넌 그 여자한테 마음 있는 거 아니지? 태진은 대답 대신 클럽을 들고 스윙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야, 정신 차려. 내가 뭐 어린애도 아니고 이제 와서 그런 여자한테 속으면 안 되지. 태진은 갑자기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만해. 너 혜원 씨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성근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벌써 이름까지 부르는 사이가 됐나? 태진아, 난 내 친구로서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연습을 마치고 클럽하우스로 향하는데 멀리서 혜원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다른 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태진은 반갑게 손을 들어 인사하려다가 문득 성근의 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순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그 망설임을 혜원이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태진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지만 그 미소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 선생님. 오늘 연습하러 오셨네요. 두 사람의 대화는 어색했습니다. 마치 처음 만난 사람들처럼. 태진의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왜 이런 거리감이 생겼을까요? 저번에 말씀하신 리모델링 건. 아, 그거요. 제가 좀 바빠서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태진의 말에 혜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뭔가 느낀 듯 했습니다. 태진이 달라졌다는 것을. 그때 김영석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혜원에게 다가가 친근하게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윤 사장님, 오늘도 아름다우시네요. 혜원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김영석은 태진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 뭔가 도전적인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분은 김영석이 물었습니다. 아, 강태진 선생님이에요. 파크 골프를 가르쳐 주세요. 김영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반갑습니다. 두 남자의 악수는 필요 이상으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태진은 이 남자에게서 위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혜원에 대한 소문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태진은 의식적으로 혜원과의 만남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레슨 일정을 미루거나 짧게 끝내기도 했습니다. 문자 메시지에도 간단히 답하거나 때로는 답장을 늦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태진 자신도 이런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정말 혜원이 그런 사람일까? 나를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 하지만 혜원이 준 라벤더는 여전히 태진의 창가에서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그 향기는 태진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진은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관계를 끊는 것보다는 직접 물어보는 게 낫겠다고. 혜원에게 모든 걸 솔직하게 물어볼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태진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혜원의 번호를 누르려는 순간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 윤혜원. 강 선생님, 이렇게 연락드려 죄송해요.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요. 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유도. 태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만나서 이야기해요. 내일 저녁에 어떨까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태진은 창가의 라벤더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보라색 꽃들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마치 태진의 흔들리는 마음처럼. 카페의 창가 자리, 태진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5분 일찍 도착한 그는 이미 두 번째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청년처럼. 하지만 이건 데이트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혜원이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창백해 보이는 얼굴.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묶었지만 눈 밑의 그늘이 그녀의 피로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흔들었습니다. 혜원이 그를 발견하고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 태진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전의 밝은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혜원이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방금 왔어요.
작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태진은 차마 자신이 얼마나 이 만남을 위해 초조해했는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첫마디를 꺼내기 어려운 듯 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 도로 위의 자동차들, 일상은 평소처럼 흘러갔지만 이 테이블 위에는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입을 열었다가 멈췄습니다. 어색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먼저 말씀하세요. 혜원이 양보했습니다. 태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건축사로서 30년 넘게 일하면서 그는 항상 직접적인 접근법을 선호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 그게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혜원 씨, 당신에 대한 소문이 있어요. 혜원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떤 소문인가요? 태진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돈 많은 남자들을 유혹해서 재산을 노린다는 소문이요. 혜원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색을 지워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피하신 거군요. 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얼마나 상처를 줬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실,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혜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태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보이나요? 제가? 태진의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혜원의 맑은 눈빛만 봐도 그런 소문이 거짓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더 혼란스러웠어요. 혜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영석이라는 사람 알고 계시죠? 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꽃집에서 본 그 남자, 불편한 느낌을 주던 사람. 그분이 저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꽃을 사러 오는 손님인 줄 알았죠. 하지만 점점 그 이상의 것을 원하셨어요. 혜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저는 거절했어요. 여러 번. 하지만 그분은 계속 접근했고 그러다 어느 날부터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갑자기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김영석이 소문을 퍼뜨린 건가요? 혜원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일치했죠. 태진의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런 저열한 행동을. 그는 자신의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해요. 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소문을 막으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김영석이 이런 일을 벌였다는 증거요. 혜원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태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30년간 건축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해온 그의 눈빛. 분석적이고 날카로운 눈빛. 건축사로서 저는 항상 증거를 바탕으로 일했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진실도 증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태진은 그 자리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건축 도면을 그리듯 정확하고 세밀하게. 첫째, 파크 골프장 회원들 중 믿을 만한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볼 것. 둘째, 김영석의 과거 행적을 조사할 것. 셋째, 혜원에 대한 소문이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시간대를 파악할 것. 제가 도와드릴게요. 진실을 밝혀야죠. 혜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태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해일까요? 자신도 그 이유를 정확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 여자가 상처받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옳은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 말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더 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태진은 행동에 나섰습니다. 파크 골프장에서 오랫동안 회원으로 활동해온 박 사장을 만났습니다.
신중하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 사장님, 혹시 윤혜원 씨에 대한 소문 들어보셨어요? 박 사장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아, 그 예쁜 아가씨? 뭐 이것저것 들리긴 하더만. 누구에게서 처음 들으셨는지 기억나세요? 박 사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글쎄, 아마 김영석 회장이 언급했던 것 같네. 몇 달 전에 태진의 가슴이 빨라졌습니다. 첫 번째 단서였습니다. 다음으로 태진은 파크 골프장 근처 카페의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회원들이 자주 들르는 곳이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김영석이라는 사람 알아요? 카페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단골 손님이죠. 꽤 영향력 있는 분이라 들었어요. 그분의 성격은 어떤가요? 카페 주인은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손님들 앞에서는 점잖으신데 가끔 직원들한테 좀 그러시더라고요. 특히 여직원들에게. 두 번째 단서였습니다. 태진은 메모를 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태진이 시내 도서관에서 지역신문 기록을 찾아보던 중이었습니다. 2년 전 기사, 김영석의 사진이 실린 작은 기사였습니다. 지역사업가 성희롱 혐의로 고소당해 합의로 종결. 태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기사를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피해자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사건의 패턴이 지금과 유사했습니다. 거절당한 남자의 보복. 태진은 이 기사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료들도 더 찾아보았습니다. 몇 시간의 조사 끝에 그는 충분한 증거를 모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날 저녁, 태진은 혜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약간 떨렸습니다. 증거를 찾았어요.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태진은 혜원의 꽃집을 찾았습니다. 그는 모은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지역 신문 기사, 인터뷰 메모, 타임라인 정리 노트. 김영석은 2년 전에도 비슷한 일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혜원 씨에 대한 소문이 시작된 시점이 정확히 혜원 씨가 그를 거절한 직후라는 거예요. 혜원은 자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태진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미안해요. 소문을 믿어서, 혜원 씨를 의심해서. 혜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진실을 밝혀주셔서 감사해요. 태진의 마음속에 따뜻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건축사로서 그는 항상 진실과 정확성을 중요시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 원칙이 그를 올바른 길로 인도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혜원이 물었습니다. 태진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이 증거들을 가지고 김영석을 직접 만나볼 생각이에요. 혜원의 눈이 걱정으로 커졌습니다. 그건 위험할 수도. 걱정 마세요. 저는 건축 현장에서 더 무서운 사람들도 상대해봤으니까요. 태진은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약간의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혜원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그는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태진은 문득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자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이미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혜원을 향한 그의 마음. 처음에는 작은 불씨였지만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감정으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파크 골프장, 클럽하우스, 레스토랑. 태진은 창가 자리에 앉아 김영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준비해온 서류 파일이 있었고 가슴 속에는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김영석이 들어왔습니다. 고급스러운 골프복 차림이었고 얼굴에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진을 발견하자 그 미소가 살짝 굳었습니다. 아, 강 선생님이었죠? 갑자기 만나자고 해서 놀랐습니다. 김영석이 태진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친근한 듯 했지만 눈빛은 경계심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태진은 천천히 파일을 열었습니다. 마치 중요한 건축 계약서를 검토하듯 차분하게. 김 회장님,
윤희원 씨에 관한 소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김영석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눈꺼풀이 살짝 떨렸고 입술은 더 단단하게 다물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태진은 그의 말을 자르고 신문기사 복사본을 내밀었습니다. 2년 전 성희롱 혐의 관련 기사였습니다. 이거 보셨나요? 흥미로운 내용이더군요. 김영석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기사를 휙 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지. 또 있습니다. 파크 골프장 회원들의 증언. 혜원 씨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시점이 정확히 그녀가 김 회장님을 거절한 직후라는 사실이요. 태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30년 동안 건축 현장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상대해온 경험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김영석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헛소리. 태진은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소문을 중단하세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사과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자료를 파크 골프장 회원들에게 공개하겠습니다. 김영석의 눈이 위험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감히 나를 협박해? 내가 이 동네에서 어떤 사람인지 알기나 해? 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김영석을 더 불안하게 만든 듯 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확실하게 준비했죠. 태진은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금 대화도 모두 녹음 중입니다. 혹시 저에게 어떤 해를 끼치려고 하신다면 이 녹음본과 함께 모든 자료가 경찰과 언론에 전달될 겁니다. 김영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대화는 여기서 끝이야. 그는 서둘러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태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그는 해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건축 현장에서 까다로운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처럼 기분이 좋았습니다. 혜원의 꽃집으로 향하는 길, 태진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그녀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꽃집 문을 열자 혜원이 불안한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태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김영석이 더 이상 소문을 퍼뜨리지 않을 거예요. 확신합니다. 혜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태진에게 다가가 그를 꼭 안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포옹의 태진은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도 조심스럽게 팔을 들어 그녀의 등을 감쌌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혜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진은 그녀의 향기를 맡으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꽃과 흙의 향기,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향기. 보답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그저 예전처럼 웃어주세요. 두 사람은 마주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태진의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리모델링, 아직 생각 있으세요? 혜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비용이... 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친구들 중에 건설업체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가격에 해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직접 설계해 드릴게요. 무료로요. 혜원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주실 필요는... 하고 싶어요. 제가 은퇴하고 나서 손에 잡히는 일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다시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게 저에게는 큰 기쁨이에요. 그렇게 꽃집 리모델링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태진은 매일 아침 꽃집에 나와 설계 도면을 완성하고 공사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혜원은 그의 전문적인 모습에 새삼 감탄했습니다. 역시 전문가는 다르네요. 이렇게 꼼꼼하게 계획하시고. 태진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공사는 2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혜원은 임시로 다른 장소에서 영업했고 태진은 매일 현장을 감독했습니다.
벽이 무너지고 창문이 넓어지고 공간이 재구성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태진에게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여기 천장은 좀 더 높게 해주세요. 그래야 공간이 더 넓어 보일 거예요. 이 벽은 화이트가 아니라 연한 크림색으로 해주세요. 꽃들의 색감이 더 잘 어울릴 겁니다. 태진의 지시는 정확했고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매일 저녁 그는 혜원에게 공사 진행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강 선생님.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고. 혜원의 말에 태진은 손을 저었습니다. 이제 그냥 태진이라고 불러주세요. 선생님이라고 하니 너무 어색해요. 혜원은 살짝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알겠어요. 태진 씨. 그녀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는 순간 태진의 가슴이 따뜻하게 물들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얼어있던 땅에 봄 햇살이 내리쬐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공사가 끝나고 새로운 꽃집이 완성되었습니다. 정면에 큰 창문으로 자연광이 풍부하게 들어왔고 내부는 훨씬 넓고 쾌적해졌습니다. 벽면의 선반은 다양한 화분을 전시하기에 완벽했고 중앙에 작업대는 혜원이 꽃다발을 만들기 편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어떠세요? 태진이 물었습니다. 혜원은 새 공간을 둘러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번져 있었습니다. 너무 완벽해요. 제가 꿈꿔왔던 그대로예요. 태진은 그녀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공간을 설계하면서 그는 혜원의 특성을 모두 고려했습니다. 그녀가 왼손잡이라는 것, 키가 작아서 높은 곳에 손이 잘 닿지 않는다는 것, 창가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까지. 개업식 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꽃집을 축하해 주러 왔습니다. 파크 골프장 회원들도 열어놨고 동네 주민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태진은 조용히 한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혜원은 손님들을 맞이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꽃들 사이에서 가장 빛나는 꽃 같았습니다. 그때 입구에 김영석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다가 태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김영석은 곧 시선을 돌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태진은 그제서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소문은 이제 거의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김영석은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개업식이 끝나고 마지막 손님까지 떠난 후 혜원과 태진은 둘이서 새 공간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석양이 내려앉고 있었고 그 붉은 빛이 꽃들을 더욱 아름답게 물들였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태진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런 변화는 없었을 거예요. 혜원의 목소리는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오랜만에 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혹은 그 이상의 무언가처럼 편안했습니다. 태진 씨, 혜원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저희 집 근처에 작은 집이 하나 나왔어요. 혹시 관심 있으세요? 태진은 놀라서 혜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작은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사 오라는 말씀이신가요? 혜원의 볼이 붉어졌습니다. 네, 일단 이웃으로요. 먼저는 그 말이 태진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그 뒤에 숨겨진 의미가 그를 설레게 했습니다. 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보러 가볼게요. 혜원도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마치 꽃집의 벽이 허물어지고 더 넓은 공간이 생긴 것처럼 그들의 마음 사이에도 더 넓은 공간이 열렸습니다. 여기에 소파를 두면 어떨까요? 태진은 빈 거실 한가운데 서서 손짓으로 공간을 가리켰습니다. 혜원은 고개를 갸웃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글쎄요, 창가 쪽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오후 햇살이 참 예쁘게 들어오거든요.
혜원의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단독주택. 태진은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곳으로 이사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30년 넘게 살았던 집을 떠나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역시 전문가는 다르네요. 태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꽃집도 그렇고 이렇게 집 인테리어도 감각이 좋으시네요. 혜원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녀의 볼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냥 오랫동안 꽃과 함께 하다 보니 색과 공간에 대한 감각이 생긴 것 같아요. 태진의 이사는 일주일 후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그 전에 두 사람은 자주 만나 집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페인트색을 고르고 가구 배치를 논의하고 작은 정원을 어떻게 꾸밀지 계획했습니다. 이 정원, 제가 좀 손봐도 될까요? 혜원이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물론이죠. 당신이라면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태진의 말에 혜원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볼 때마다 태진의 가슴은 따뜻하게 물들었습니다. 이사 당일, 태진은 30년 동안의 기억이 담긴 물건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옷장 속 미경의 옷가지들, 함께 찍은 사진들, 결혼기념 반지. 모두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태진은 미경의 사진을 조심스럽게 손에 들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렸습니다. 미경아,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려고 해. 괜찮을까? 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상자에 넣었습니다. 미경은 언제나 그의 마음 한편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을 사실이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 혜원은 태진을 도와 짐을 풀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가구를 배치하고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땀을 흘리며 일하는 동안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제 집인가 싶네요. 태진이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새로운 공간에서 지내려니 어색해요. 혜원은 따뜻한 차 2잔을 들고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곧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자주 놀러 올게요. 외롭지 않게. 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정말 좋겠네요. 그렇게 두 사람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파크 골프장에 가서 운동을 하고 저녁에는 번갈아 가며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혜원은 태진의 정원에 다양한 꽃을 심었고 태진은 혜원의 집 선반을 고치고 작은 가구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진의 집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석양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혜원이 심은 꽃들이 은은한 향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태진 씨, 그동안 계속 궁금했던 게 있어요. 혜원이 와인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뭔데요? 왜 저를 도와주셨어요? 처음에 그 소문을 들었을 때 그냥 저와 거리를 두실 수도 있었잖아요. 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것은 그도 여러 번 자문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혜원 씨의 눈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그 맑은 눈빛이 거짓말을 할 리 없다고. 태진의 말에 혜원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그리고 태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을 더 알고 싶었어요. 파크 골프장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왠지 모르게 끌렸거든요. 혜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태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저도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오직 두 사람의 심장 소리만이 울렸습니다. 태진은 천천히 몸을 기울여 혜원의 입술에 가볍게 키스했습니다. 짧지만 달콤한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오랜 시간을 기다려온 것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늦게 시작한 사랑이지만 괜찮을까요? 태진이 속삭였습니다. 혜원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늦은 건 아니에요. 딱 맞는 시간에 만난 거죠.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더 깊어졌습니다. 여전히 각자의 집에서 살았지만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태진은 혜원의 꽃집 일을 돕기도 했고 혜원은 태진의 요리 실력을 칭찬하며 함께 식사를 즐겼습니다.
파크 골프장에서도 두 사람은 늘 함께였습니다. 한때 그들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던 사람들도 이제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짓곤 했습니다. 혜원 씨, 다음 주에 시간 있으세요? 어느 날 태진이 물었습니다. 네, 왜요? 제주도에 가보고 싶어서요. 파크 골프 코스가 정말 멋지다고 하더라고요. 혜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저 제주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태진은 놀랐습니다. 정말요? 그럼 꼭 가봐야죠. 그렇게 두 사람의 첫 여행이 계획되었습니다. 제주도로 떠나기 전날 태진은 집거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가에 놓인 라벤더 화분이 이제는 크게 자라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문득 그는 결심했습니다. 오래 고민해온 질문을 혜원에게 하기로. 그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닌 두 사람의 미래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제주도의 바다는 믿을 수 없이 푸르렀습니다. 햇살이 반짝이는 물결, 시원한 바닷바람, 그리고 발 아래 부드러운 모래.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혜원이 감탄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나부꼈습니다. 태진은 혜원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64세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그녀는 아름다웠습니다. 경험과 시간이 더해준 품위, 그리고 맑은 영혼이 빛나는 얼굴. 혜원 씨가 더 아름다워요. 혜원은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 여기 오길 잘했어요. 태진이 말했습니다. 새로운 추억이 생겼네요. 네, 정말 행복해요. 혜원의 말에 태진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그는 혜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혜원 씨. 혜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태진이 상자를 열자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반지가 나타났습니다. 함께 살아주시겠어요? 남은 인생을. 함께. 혜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태진에게 안겼습니다. 네, 함께 해요. 영원히. 두 사람은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태진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혜원의 집은 조카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소지품을 하나로 합치는 과정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진 당신 아내죠? 혜원이 태진의 침실에 있던 사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미경이에요. 혜원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거실에 두는 게 어떨까요? 그녀도 우리의 행복을 축복해 줄 거예요. 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혜원의 이해심과 너그러움에 그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고마워요, 혜원 씨. 태진도 혜원의 남편 사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의 소중한 기억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려나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태진의 정원은 혜원이 심은 다양한 꽃들로 가득 찼고 집안은 두 사람의 취향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간이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파크 골프를 치러 가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내가 이겼어. 파크 골프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태진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세 번째 홀에서 제가 분명히 더 적은 타수로 들어갔는데요. 혜원이 눈을 흘겼습니다.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장난스러운 다툼도 이제는 일상의 행복이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태진은 문득 지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파크 골프장에서 처음 본 그녀의 모습, 소문으로 인한 오해,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 그리고 지금의 행복까지. 무슨 생각해요? 혜원이 물었습니다. 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신기해서요. 혜원은 태진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 뒤에 가장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죠. 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혜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인생의 두 번째 봄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요. 두 사람은 함께 정원으로 걸어갔습니다. 봄 햇살이 내리쬐는 정원에는 온갖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사랑처럼 화사하고 아름답게.
인생의 황혼기에 만난 사랑, 늦게 찾아온 행복.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실되고 소중한 시간. 그것이 바로 태진과 혜원이 함께 걸어가는 두 번째 봄이었습니다.